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 한때 북동 내륙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무주 30, 남원 29, 전주 28도까지 오르며 어제와 비슷하게 무덥겠습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북상해 주말인 내일은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0에서 최고 100mm입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돌풍과 번개를 동반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지역도 있을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휴일 새벽에 그치겠고 비가 오면서 기온은 다소 떨어지겠습니다. 전북의 인구 감소세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저출산과 청년 유출이 겹치면서 갈수록 인구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28년 뒤인 2047년이 되면 전북의 인구가 150만 명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김제 외곽의 한 농촌 마을, 빈집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여느 농촌처럼 남아있는 주민 대부분은 노인입니다. 거짓말 나가다시피 뭐 어느 정도인지 다 그래요. 여기만 오세요. 저출산과 청년 유출로 감소세를 이어온 전북 인구.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통계청이 분석한 결과 2017년 183만 명이었던 전북 인구는 2035년 169만 명까지 줄어든 뒤 2047년 158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지금 추세처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크게 높아집니다. 2017년 18.5%에서 2047년 43.9%가 될 전망입니다. 도민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노인인 셈입니다. 때문에 중간 연령도 44.5세에서 60.9세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6세에서 21세의 학령 인구는 2010년 37만 6천 명에서 2040년 22만 9천 명으로 39%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우선 인구 감소율 최소화를 목표로 2022년까지 정책을 추진한 뒤 이후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입니다. 인구 문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인구 종합대책을 작년 연말에 수립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 민간위원회를 또 구성을 했습니다. 1966년 252만 명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또 고령화되고 있는 전북 인구. 이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전북의 활력은 더 떨어지고 미래는 더 암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익산시가 최근 3년 동안 200건에 가까운 행정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막대한 손해배상액과 소송 비용도 문제지만 낭비된 행정력, 땅에 떨어진 공신력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2년 전 익산시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축사입니다. 도심 지역과 가까워 악취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이유로 인근 축산 4곳도 공사 중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축산 농가들은 축사가 도심 지역과 2km 넘게 떨어져 있어 익산시의 축사 거리 제한 조례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고 결국 대법원은 축산 농가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익산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공사 지연 비용과 소송 비용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가축 분뇨 처리장 위탁업체가 제기한 처리 비용 인상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69억 원을 배상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수십억 원의 비용 부담을 놓고 두 건의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성성이 안 좋은 가축 분뇨를 익산시가 제공을 해가지고 준공도 9개월이나 늦어졌다. 그 준공 늦어진 9개월 동안 들어가는 전력비라든가 약품비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내놓으라는 소송이죠. 익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83건의 행정소송에 휘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39건을 패소해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행정처분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원칙과 기준보다는 민원을 우선해 행정처분을 내린 결과입니다. 익산시가 무더기 법정 다툼에 휘말리면서 행정력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어려운 시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얼마 전 8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20km가 넘는 거리를 역주행한 일이 있었죠. 이번에는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담장을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주혜인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입구에서 일행을 태우고 출발과 동시에 속도를 냅니다. 40여 미터를 돌진한 차량은 그대로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습니다. 꽥 소리가 나면서 어디에 깡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베란다로 봤더니 저쪽에 차가 이렇게 앞에 반바도 다 부서져 있었고. 돌진한 차량은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고 옆에 주차된 차량을 한 번 더 바꿔서야 비로소 멈췄습니다.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78살 문모 씨 등 3명이 크게 다치고 앞에 탄 2명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자분들은 스들 못했어요. 전부 다 누워 계시고 가슴 압박하고 가슴이 막 통증 온다고 다리가 막 피가 나시고. 차량을 몬 신모 씨는 올해 72살. 경찰은 신 씨가 급발진인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 분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70세 이상 운전자 사고는 3만여 건으로 4년 전보다 30%가량 늘었습니다. 지난 22일에는 80대 운전자가 장수 인근 고속도로에서 20km가 넘는 구간을 역주행하는 등 고령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임실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최근 비슷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임실구는 토양 정화업을 다시 등록하도록 규정한 안호영 의원의 개정안이 먼저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안호영 의원이 최근 내놓은 토양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토양 정화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반입 정화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토양 정화업과 정화시설 등록지가 서로 다를 경우 이 법이 시행된 뒤 1년 안에 정화시설 등록지에 재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실 정화시설 문제도 쉽게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임실 같은 지역에도 1년 이내에 다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의 환경이라든가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잘 반영해서 아무래도 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체적으로 법 개정을 준비하던 환경부 역시 최근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안 의원처럼 토양 정화업 사업자가 반입 정화시설이 위치한 곳에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국회랑 환노위랑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제 어느 정도 협의가 돼서 이렇게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입법 예고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안 의원의 개정안에 명시된 재등록 규정은 빠졌습니다. 이 때문에 임실부는 안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안은 좀 검토 단계에서 좀 접어두고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으로 곳곳에서 분쟁을 일으키던 토양환경보전법. 법 개정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임실 오염 토양 정화시설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결정을 놓고 교육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사고를 유지해야 한다는 쪽은 수월성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자사고를 특권 교육으로 보는 쪽은 평준화 교육이 낫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자사고 옹호론자들은 상산고처럼 성적이 뛰어난 아이들을 따로 뽑는 수월성 교육을 통해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다양한 인재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우리 교육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평준화 교육이나 통합 교육을 선호하는 교육자들은 수월성 교육이 한계를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수월성을 추구하는 교육들이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실험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수월성 교육의 효과는 의외로 미비하다라고 하는 게 교육학계의 정설입니다. 상산고가 일반고로 바뀌면 지역 인재 유출이 우려되는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북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이 만약 상산고가 자사고로 재지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타 지역의 자사고나
아니면 일고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양고로 간다? 그 상산고등학교가 없어서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살지 않고 내가 전라북도 출신인데 광양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나의 삶을 위해서 가서 거기 가서 사는 게 그게 지역 인재입니까? 교육계의 이런 대립 속에 중3 학부모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막 복잡하게 흘러가고 변수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이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좀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이번 주에 방송되는 현장 스토리판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취소 후 폭풍편은 상산고를 놓고 불거진 교육계의 갈등과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살펴봅니다. JTB 뉴스 김철입니다. 아이들이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도록 돕는 완주군 1자녀 1학기 사업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워터파크 2곳이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완주군 1자녀 1악기 사업 중간 발표회가 지난 26일 상관초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1자녀 1악기 사업은 학생들이 악기 하나씩은 다룰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관초등학교와 구의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대상 학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 도통동 주민센터 인근에 있는 물방개 워터파크가 오는 토요일 개장해 석 달간 무료로 운영됩니다. 지난 여름 첫 선을 보여 14,000여 명이 이용한 물방개 워터파크는 올해는 주차 공간을 늘리고 쉼터 시설을 보강해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웅봉읍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설치된 스테이 힐링 워터파크도 7월 2일 개장해 2달간 운영됩니다. 물놀이장은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무주와 장수, 남원을 비롯해 충남 당진, 경남 거창 등 서남북권 사과 재배 농민 400여 명이 반딧불 사과의 고장 무주에 모였습니다. 한국사과협회 회원들인 이들은 여름철 사과나무 관리와 빠른 추석에 대비한 착색 관리 등 노하우와 정보를 서로 공유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엉터리로 측정했는데도 자치단체의 감독은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전국의 4개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받은 사업장 376곳을 대상으로 측정을 하지 않고도 측정서를 내는 등 5,900건의 부실 측정을 했고 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들을 행정처분하거나 형사 고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다문화 가족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헌율 익산시장이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시장은 다문화 가족 인권단체가 요구한 5차례의 인권교육을 자신을 포함해 익산시의 모든 공무원이 받도록 하겠고 다문화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해 작은 소리라도 크게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달 다문화 가족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자녀를 잡종이라고 비유해 다문화 가족과 인권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인 청문 일정이 다음 달 8일로 확정됐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최근 교육청 관계자를 청문 주재인으로 결정하고 상산고를 대상으로 하루 동안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학교 측에 안내했습니다. 상산고에서는 홍성대 이사장과 박사목 교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청문 자리에서 평가 과정의 부당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